우선 오늘의 차트. 자, 이것은 무브 인덱스예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미국 빅스 변동성 지수예요. 드디어 이제 24.55까지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변동성, 국가별 변동성 비교인데 이 빅스, 그 다음에 저기 나스닥인 VXN, 그 다음에 V2X, 그 유럽 변동성, 그리고 한국 변동성. 자, 그런데 이 지금 원만스거든요. 이 노란색이 유럽 변동성인데 10월 15일을 기준으로 유럽 변동성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변동성은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유럽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스닥도 증시가 약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거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꺾이는 추세다. 즉 주가가 빠져도 변동성은 빠지고 있어서 조만간 나스닥도 수급 이슈만 해소된다면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 시황 시작할게요. 2시간, 한 5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오전장에 조정을 보였지만 홍콩 세션 개장 후 점진적 상승으로 전환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라는 타이틀로 여러 가지 시황들이 나오고 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본격적으로 4분기 롱 지르기 이게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유럽도 폭등을 했는데요. 그에 비하면 미국은 영 아니었죠.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으니 이 고용 지표를 좋게 해석해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리서치 지표 리포트들은 그건 진짜 트레이딩 안 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이 망할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게 이번 주까지 뭔가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이 있어서 그런지 시장을 오지게 눌렀어요. 그런데 이 청산이 완료되고 나자 시장이 급등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계속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일로 격려를 해주시면서 악플러들을 차단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악플도 관심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손실이 커서 스트레스 풀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4분기 끝날 때 어떻게 된지 보고 싶긴 합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시장은 이 초반에 갭 다운이 나왔으나 빠르게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당겼는데요. 하지만 오전 10시 30분까지는 그냥 방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전일 위클리 옵션 만기로 당겼던 물량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힘없이 밀리기 시작해서 다시 선물 3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극적인 시장 방향성 드라이브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없었죠. 미결 증가 현황도 그냥 평소와 같은 일중 매물자들이 진출입 정도였고 현물 또한 적극적인 방향성 거래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15분 홍콩 지수 선물이 처음 개장할 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장 시작하는 10시 30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1시간 만에 3% 넘는 상승이 스트레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숏포를 잡았던 외국인들이 일단 숏은 빠르게 걷어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숏을 걷어낸 것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후 홍콩 시장이 점심시간까지도 전혀 빠질 생각을 하지 않자 선물만이 아니라 현물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현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인데 잘 보면 이 점심시간인 12시 30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부터 아주 폭등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급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 그동안에 대량의 숏이 쌓여있던 곳에서 처음으로 커버링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번 주에 중국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오전장에 홍콩 시장이 4% 넘게 상승을 해서 직전주 주봉을 감싸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걸렸다고 숏을 치워버린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매수 주체를 잘 보면 기관 특히 연기금리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10월 중순 이후로 우리 시장이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2차 정신은 열심히 질렀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관들은 패시브하게 따라가기만 했고 주도주 발굴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답이 없어요 하고 열심히 숏이나 쳐댔던 쪽에서 뜨거워 하고 숏을 걷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시장이 4분기 상승이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2차 전지로만 당겼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무너지면 다시 지수가 도루묵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나머지 종목들에서 커버링이 나오면서 하방 경직이 생기거나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의 마감이 2348포인트로 뭐 꽤나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올라서 2380포인트가 아닌 2440포인트까지도 열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이고 현재의 옵션 테이블을 보면 여전히 콜옵션 미결 제약정이 300포인트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콜옵션 환매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이 어렵겠지만 반대편 풋클래스, 특히 300 이상의 풋옵션들에 대한 적극적인 옵션 신규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사실 상승이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차월물 중심으로는 풋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쌓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까지는 이거 변동성 매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변동성 차트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변동성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YTD로 보면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중간 쌍봉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튀어서 하반기에 완전히 무슨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보였어야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4분기는 변동성 매도가 끝까지 이루어진다. 즉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얘기를 들어와서 관련된 리스크는 또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총평대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는 의미 있는 선물 미결제약정이 증가와 함께 롱 포지션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300과 302 콜옵션은 오후장이 상승에 조금씩 롤링업 엣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추가 상승할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아주 줄창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3%대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유럽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전부터 있었던 숏들이 완전히 항복을 한 날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 변동성은 오늘도 하락을 해서 이제 V2X 인덱스는 22.9포인트까지 내렸는데 변동성 매도 관련해서 또 시장이 오버슈팅을 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미국이 논팜 지표 발표 전부터 유럽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논팜 발표되고 일시적으로 지수 선물이 눌렸지만 빠르게 회복해서 끝까지 상승했죠. 그런데 통화시장은 좀 달랐어요. 아시아 세션부터 오지달러가 먼저 상승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상승을 견인한 동안 유로화나 파운드화 이런 거는 끝까지 버티고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논팜 발표와 함께 급등을 해요. 그래서 폭등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 채권 시장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은 논팜이고 뭐고 간에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단기물은 의미 있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긴 했는데 통화시장이라든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비하면 거의 오른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종합하면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증시만큼은 수급상 오를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증시는 아주 예쁜 5일선 조정을 받고 상승 마감한 셈인데 유럽 지수 차트 스탁스라든지 낙스 지수 이런 걸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아주 웅장해지는 4분기 추세 상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데서 무슨 놈이 숏이에요. 스탁스 기준 3,9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고 보는데 살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포모 랠리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오늘 2% 넘게 강력한 슈팅을 보였지만 올해 연말에는 YTD로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YTD 플러스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11월 월봉을 저렇게 당긴 이상 하락으로 전환할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심장이 떨립니다. 초강력 롱이죠. 채권 시장은 간단히 다룰게요. 미국 논팜 지표와 발표와 함께 일시적으로 단기물 중심으로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드디어 단기 채권이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물까지도 플러스 마감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채권 시장의 바닥이 어딜까? 그런데 이 정도 금리면 이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매수 욕구가 계속 있었던 차에 드디어 더 이상 지표가 약발이 안 통한다. 이제는 채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기물은 큰 변화가 없었고 30년물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면서 무브 인덱스,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건데
이 무브 인덱스는 또 턱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오늘 7.84포인트 빠졌는데 조금 더 빠지면 201선 또 깨겠죠. 그 작년부터 시작된 2001년부터 이제 후반기부터 시작된 이 채권 시장의 텐트럼이 저는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 주식 랠리만이 아니라 단기물 중심의 채권 시장 랠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통화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부터 오지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지달러 강세가 단지 중국 이슈만이 아니라 저는 더 큰 그림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멕시코 페소화나 키위달러 이런 걸 보면 이미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르기 시작하다가 오늘 드디어 슈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지 위안화가 추세 돌파해서 강세가 나왔다고 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머징 주식 ETF인 EEM ETF를 보면 오늘 4.11%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EEM은 그동안에 엄청난 수렴을 겪다가 오늘 위로 아주 강하게 턴을 한 것이죠. 그 이머징 ETF의 성격상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비달러의 바스켓 강세와 연동된다면 이머징 ETF의 매수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한국 주식 강하죠.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나 기름, 골드 등 원자재가 아주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특히 LME 세션에서 구리가 무려 8% 상승하는 대폭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LME 구리 재고 이거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한답시고 틀어막고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오를만한데 하다가 오늘 중국발 재료가 터지면서 그동안에 누적된 콜옵션 매도자들이라든지 선물 매도자들이 아주 강력한 손절매를 하면서 폭등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LME 구리가 톤당 8,000달러를 넘겨서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지난 6월 2일 목요일에 6% 가까운 LME 구리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시장은 7월 15일까지 아주 무지막지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리세션이 명백히 진행 중인데 이거 하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쇼커버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진행되던 달러 강세에 대한 프리미엄이 거치면서 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한 할인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상품 가격은 7월에 눌림이 나온 뒤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못 했는데 이제 비달러 강세에 의한 원자재발 진정한 2차 인플레이션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쟁과 관련해서 금속 수요가 꽤 많았을 것이고 또 재건 사업에도 금속 수요가 틀림없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재고량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좀 과도하게 비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숏 커버링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것입니다. 자, 물론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긴 텀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강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두 번째 이슈인 이 비달러의 그 강세로 인해서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달러 표시 자산들, 그러니까 원자재들이죠.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거는 좀 실제 시작된 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일이 자산군 상승을 잘 보면 단지 구리나 기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귀금속인 골드와 실버에도 폭등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름 시장 또한 아시아 세션부터 강세로 전환돼서 최근 일주일간의 방향성 타진을 위쪽으로 확고하게 고정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름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방향성이 정해진 것이죠. 오늘 5%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라온 것이니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건 방향성이 위로 정해졌구나 하고 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미국 세션에서는 기름 시장의 흐름이 주가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기름 시장만이 이슈로 움직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비달러 바스켓의 흐름이나 매크로 리스크 온 오프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서 기름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섹터 중 이 천연가스가 8% 넘는 상승을 보였지만 이것 또한 일시적인 상승이지 가스가 바닥을 찍고 급등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자재들을 쭉 놓고 뭘 롱을 잡을까 봤을 때는 기름이냐 구리냐? 저는 기름보다는 구리가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 지표는 의미가 없었고 현물 수급에 의한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논팜이 의미가 없었다니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최소한 개장 후 시가까지는 영향을 줘야죠.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발표된 뭐 CPI라든지 논팜이라든지 이렇게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된 지표들은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그냥 그 급락을 빡 시켜서 본장 개장 전에 이미 갭다운 마이너스 2% 넘겨서 바닥을 문대고 시작한 건 했는데 점점 지표들이 약발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오늘은 아예 일시적으로만 눌렸을 뿐 이후에는 글로벌 리스크온이 워낙 강한지라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장 전에 이미 1%가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하고 나서 1분 동안만 딱 슈팅을 주고 나서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러니까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아주 오지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현물 매도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줄줄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20분 만에 나스닥 지수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물 매도가 나오는 수급장 앞에서는 매크로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통 하락이 나오면 30분은 가는데 이번에는 20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20분마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유럽 증시도 함께 조정을 받는 등 매크로가 리스크 오프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미국만, 특히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만 눌렸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으니 미국 지수 선물은 그래 나스닥 마이너스는 오버지 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또 강한 숏 커버링이 나왔죠. 그래서 밤 10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스트레이트 반전이 나오면서 당일 고가를 일시적으로 갱신하는 커버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선물이 30분 봉상 200포인트씩을 와리가리 하면 아주 강한 따주기 흐름이 나오면서 유럽 세션 마감을 30분 남겨놓고 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숏들이 항복을 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게 마련인데 또 어이없게도 현물 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API 데이터로 보면 테슬라와 애플, 특히 애플에 그렇게 많은 매도가 나온 게 이상했는데 오늘까지 애플을 무조건 일정량을 좀 매도해야 되는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현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자 유럽 증시 마감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은 지표 발표 직전의 수준까지 밀렸고요. 그러자 롱 포지션을 잡았던 쪽에서 스탑로스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1시에는 나스닥 선물이 1700포인트를 또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유럽 지수 선물은 거의 밀리지 않았죠. 또 리스크 지표라고 할 수 있었던 통화시장이나 상품시장은 전혀 밀리지 않았고 미국 증시가 내리던 말든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계속 올라올 때마다 테슬라와 애플이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 선물을 계속 망치질을 했고 결국 새벽 3시 5분에 언더슈팅을 주고 맙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소화되자 3시 10분부터 강한 상승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매도가 거치면서 지수는 종가까지 스트레이트 상승 마감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종가만 놓고 보면 지수를 좋게 해석해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로서 장중의 흐름을 보면 이젠 지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 수급이 계속 미국 증시를 누르다가 새벽 3시 10분에 매도가 풀리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반도체 주식들 마이크론, AMD, 인텔, 엔비디아 심지어 브로드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아주 강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야간 선물에 1% 가까이 오른 것이 이건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관련주가 상승해서 올랐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금융주가 또 고르게 상승하면서 고가를 갱신했죠. 이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블랙락인데 이 블랙락은 글로벌 탑급 자산 운용사예요. 올해 내내 대부분이 자산군들이 죽을 쓰면서 심지어 채권을 갖고 있느니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매니저들이 4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현금을 지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블랙락 주가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CME 주가는 아직 저 바닥권에 있는데 월요일에 CME 주식 저 한번 아주 세게 질러볼 계획입니다. 자, 중국 관련 주식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 에스티로더나 나이키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캐터필러 이게 3.92% 상승해서 그러니까 국영제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오지게 많이 물려있는 보잉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이게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단지 어제까지는 그동안 시장을 바치고 있었던 빅테크에 대한 매도가 오지게 나오면서 눌린 것이지
이들 수급만 개선된다면 미국 증시도 4분기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변동성도 계속 하락을 해서 빅스 지수는 이제 24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빅스 선물은 만기가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콘텐고가 1포인트 가까이 되죠. 이 더욱 무서운 거예요. 지수가 강력한 바닥을 찍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변동성 선물은 26포인트 넘어갔다가 새벽 3시 10분 이후로 있었던 반등에 25.5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콘텐고 상태이죠. 그러면 지수 하락의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콜옵션 프리미엄이 거치는 순간 폭등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에 집중되었던 매수세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중화권 증시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중화권 증시는 10월 말이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좀 억지로 눌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찾아가는 회복기로 보고 있으며,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데드캣 바운스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18,000포인트까지 오른다 해도 그냥 데드캣 바운스를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나치게 롱콜을 강력하게 외쳐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연말에 시장이 밀리는 게 유리할지 올라가는 게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달러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비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은 매니저들은 더욱 조급해질 것이죠. 그게 이머징 주식 ETF의 급격한 강세 전환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롱을 안 외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 증시 다음 주 옵션 만기주임을 감안해서 대응이야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기존 선물 매수 12계약 그대로 밀어붙이고 이제 차월물로는 풋옵션도 강하게 매도를 해서 변동성 매도를 포함한 델타 롱 포지션을 그대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롱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그동안 이제 언더퍼폼한 것은 수급 이슈로 눌린 것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었다고 보지만, 미국이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혹시라도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달러가 꺾이면서 이 미국 주식이 글로벌 리스크 온이 흐름 중 상대적 소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한 의외의 매도세가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그동안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채권을 사느니 그냥 빅테크 주식을 샀어요. 왜요? 믿을 게 빅테크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이 싸 보인다면, 그래서 이들이 비중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빅테크 비중을 축소하고 국영제 주식이나 유럽 주식, 심지어 이머징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덜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도 어제까지 끝난 것이라고 보면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4분기 내내 보여주지 않을까 해요. 이것은 월요일과 화요일 미국 증시가 잘 버티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굵직한 지표들 모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특별한 모멘텀은 없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을 아래로 더 까고 내려갈 이슈들이 있는가 싶어요. 오늘 발표된 논팜 지표도 과거의 논리라고 하면 여전히 고용지표는 탄탄하고 실업률이 3.7%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사실상 더 이상 지표에 의미 있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급만 개선된다면 시장은 급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토요일 새벽 4시 반에 발표된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이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7만 5천 건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10월 15일에 16만 4천 건까지 감소를 했다가 2주 동안 다시 증가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위험자산 랠리는 4분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박스마인드를 가졌던 기름시장도 강세로 보고, 또 원자재 통화인 오지달러를 포함해서 비달러 통화들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분기는 의외로 초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변 상황들 보면 채권 시장은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보이고, 실물 경제에서는 집값이 계속 떡락하고 경기가 폭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서 환희 속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의 뷰도 중요하지만 당장 매일 숫자를 보고 있는 트레이더의 뷰도 중요한 거예요. 4분기에 어떤 흐름이 진행될지는 아직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어디에 가 있을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어디에 가 있을지 그때 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